아버지가 요즘 왜 이렇게 달라지셨지? 내가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걸까? 오늘은 우리가 마주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 우리 곁에 소중한 어르신들은 삶의 마지막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향한 따뜻한 미소 뒤에, 익숙한 목소리에 다정한 한마디 뒤에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헤어짐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소중한 존재들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 우리는 과연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신호들은 소중한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명확하고도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우리는 마지막을 더욱 뜻깊고 따뜻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오늘 영상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이나 상황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5가지 중요한 신호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호는 바로 눈에 띄는 체중 감소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갑자기 살이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어 입맛이 떨어졌겠지 하며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조차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몸이 서서히 기능을 멈추며 더 이상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때 주변에서 빠르게 알아차리지 못하면 소중한 사람과의 마지막 시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이를 악액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악액질은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체내 근육과 지방이 급격히 감소하고 영양 흡수 능력 자체가 크게 저하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면 일반적인 영양 공급만으로는 더 이상 체중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국내 노인병 전문의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종을 앞둔 어르신들의 약 90% 이상이 악액질과 같은 급격한 체중 감소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기관에만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다른 신체 부위의 에너지는 서서히 차단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즉, 우리 몸이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활동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실제 있었던 한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로 78세이신 박영자 할머님은 젊은 시절부터 누구보다 음식에 대한 애착이 깊으셨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모이는 날이면 직접 장을 보고 정성껏 요리해 밥상을 차리시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셨죠. 심지어 손주들의 생일까지 정확히 기억하시며 손주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늘 정성스럽게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할머님께서 점점 음식을 드시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자녀들도 나이가 드셨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 주까지 나자 할머님의 얼굴에 그늘이 지고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수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루는 가족들이 할머님의 생신을 축하하려 모였는데 할머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던 미역국과 잡채에도 젓가락을 거의 대지 않으셨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하고 묻자 할머님은 힘없는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그제서야 의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님의 체중 감소가 단순히 식욕 저하 때문이 아니라 신체가 서서히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중이라는 것이었죠. 의사는 특히 급격한 체중 감소가 몸의 근육뿐 아니라 신체 전반의 기능 저하를 동반하고 결국 다른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할머님이 보내고 계셨던 신호들을 미리 알아채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했고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리고 대비했다면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일이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부모님, 배우자 혹은 가까운 친척이 최근 들어 급격히 살이 빠지셨다면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고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중한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그분과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기억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중 감소 이후 어르신의 몸에서 나타나는 다음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는 바로 극심한 탈진과 쇠약입니다. 어르신들의 생애 말기에 나타나는 탈진과 쇠약은 일반적인 피로와 명확히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인종전 피로감 또는 말기 쇠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는 인체가 더 이상 영양분이나 에너지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생명 유지를 위해 사용하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진입하기 때문이죠. 이 단계에서는 아무리 충분히 쉬고 수면을 취한다고 해도 기력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체가 이미 기본적인 생존 활동 외에는 모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즐겨 하던 활동이 갑자기 불가능해지거나 어르신이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신다면 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신체의 기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한 의학 저널에서도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사례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올해 82세이신 이종섭 할아버지는 평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70대 후반에도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공기를 마시며 동네 공원을 1시간씩 산책하곤 하셨죠. 하루도 빠짐없이 공원을 돌며 이웃들에게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네는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우리 아버지는 100살까지는 거뜬하시겠네라고 자신있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아침 산책을 빠지지 않던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오늘만 힘드신가 보다 했지만 점점 그런 날이 많아졌습니다. 며칠 뒤 자식들이 찾아와 할아버지에게 왜 그러시는지 여쭤보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말을 하시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병원을 찾아 여러 검사를 했지만 검사 결과로는 특별히 심각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병명 하나 없이 몸은 날로 쇠약해지고 나중에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의사는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할아버지가 보내셨던 신호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끝자락에 다가섰다는 신호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극도로 쇠약해진다면 그것은 결코 일상적인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어쩌면 조용히 다가오는 마지막 이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시간, 따뜻한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있을 때 절대 그 신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극심한 쇠약에 이어 우리에게 보내지는 다음 신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는 바로 인지 기능의 저하와 내면으로의 후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나 주의력 같은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러나 인종을 앞둔 어르신의 경우 이러한 변화가 훨씬 급격하고 명백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이를 내면으로의 후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신체적 에너지가 저하됨과 동시에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며 어르신들이 점점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차단하고 스스로의 내적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어르신들은 친숙한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장 좋아했던 활동에도 관심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반응이 극도로 줄어들고 자신이 속한 현실과 거리감을 느끼며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정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적 고립은 단순한 노화에 의한 인지저하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생애 마무리를 준비하는 매우 분명한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로 84세이신 김윤자 할머님은 마을에서 누구보다 활동적이고 사교적이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특히 지역 봉사활동에도 앞장서셨고 경로당에서는 할머님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늘 윤자 할머니 같은 사람만 있으면 동네가 늘 환하다 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의 행동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동네 사람들의 이름이나 생일까지 모두 기억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익숙한 사람의 이름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죠. 처음에는 가족들이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셨구나 하고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님의 태도가 더 극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와도 눈을 잘 맞추지 않고 혼자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긴 침묵을 지키셨죠. 대화하려 해도 대답을 잘하지 않으시고 어떤 때는 마치 다른 세계에 머물고 계신 것처럼 멀고 낯선 눈빛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묻자 할머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갈 때가 다 된 것 같구나. 내 마음이 자꾸 어디론가 멀리 가는구나. 가족들은 놀라서 병원을 찾았고 담당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경험하시는 내면적 고립은 생명을 마감하기 전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더 이상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으로 향한 깊은 여정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급격한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어르신이 스스로 세상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억력 저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신호는 빈번한 감염과 느린 회복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어르신들은 이 현상이 훨씬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의 면역 체계가 극도로 약해져 이전보다 훨씬 가벼운 세균이나 바이러스조차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기 면역 저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 놓이게 되면 어르신은 평소에는 간단히 극복했던 감기나 폐렴-요로 감염 같은 질환에도 쉽게 감염되고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아도 병세가 쉽게 호전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쉽게 나아지지 않고 회복 자체가 매우 더디거나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특히 고령의 환자가 같은 종류의 질병을 자주 앓고 약을 써도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이미 신체가 생명의 유지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보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올해 81세의 박종수 어르신은 평소 특별히 큰 질병 없이 건강한 생활을 이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갑자기 폐렴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퇴원하셨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퇴원 후 불과 며칠 만에 같은 증상으로 다시 병원을 찾게 되었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일이 몇 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가벼운 치료로 빠르게 회복하셨을 텐데 점점 증상은 악화되었고 치료 속도는 눈에 띄게 더뎌졌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주병을 앓게 되자 가족들은 큰 혼란과 걱정에 빠지게 되었죠. 결국 주치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의 현재 면역력은 사실상 회복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반복적인 감염은 신체가 점차 기능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사의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이제야 할아버지께서 반복적으로 병을 앓고 계셨던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가족들은 치료에만 얽매이기보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할아버지와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할아버지께서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지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어르신이 잦은 질병을 앓고 잘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단순히 나의 탓이라 생각하지 말고 보다 세심하고 진지하게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삶의 마무리가 가까워질 때 우리의 몸은 이렇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신호는 바로 호흡 및 혈액순환의 뚜렷한 변화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지면 우리 몸은 신장과 폐의 기능이 점점 약화됩니다. 신체가 생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면 필수적인 생존 기능인 혈액순환과 호흡마저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 어르신의 호흡은 매우 불규칙해지거나 얕아지고 때로는 길게 숨을 쉬지 않는 무호흡 상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숨이 가빠지는 비누호흡을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숨을 길게 쉬며 깊게 내쉬는 체인스토크스 호흡이라는 특징적인 호흡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뇌의 호흡 중추가 점차 그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기의 혈액순환 변화는 피부색을 통해 확연히 드러납니다. 어르신의 손과 발, 특히 손끝이나 발끝이 점차 창백하거나 푸른빛을 띠는 청색증이 나타나고 피부가 서늘하고 축축하게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신체의 변화는 순환 기능이 감소하여 심장이 신체 말단까지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의학에서 이러한 증상들은 이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신체의 필수 기능들이 점차 중단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종 전징으로 인식됩니다. 제가 최근 접한 한 가족의 사례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86세의 조영숙 할머니는 이미 여러 건강 문제를 안고 계셨지만 가족들의 세심한 돌봄 덕분에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의 호흡이 불규칙해졌고 가족들은 특히 할머니가 잠을 주무실 때 호흡이 갑자기 길게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피부는 창백해지고 손끝과 발끝은 점점 차갑고 푸른 빛을 띠기 시작했죠. 가족들이 걱정스러워 급히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았고 의사는 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님의 호흡과 혈액순환 상태를 볼 때 이러한 특징적 증상들은 신체의 필수 기능인 심장과 폐의 활동이 점점 멈추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전문적 설명을 통해 할머니가 보내고 계셨던 신호의 의미를 비로소 정확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더 이상 할머니의 증상을 단순한 건강 악화로만 생각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채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가족의 호흡과 피부색 변화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신호는 단지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생의 마지막을 알리는 결정적인 징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중한 사람과의 마지막을 알리는 5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접하면서 어쩌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슬픔이 밀려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신호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이유는 단순히 두려움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그리고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신호를 알아채고 곁에서 함께하며 손을 잡아드린다면 그분들의 마지막 순간은 더없이 평온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필연적인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준비를 잘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보내는 신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기회 삼아 더욱 깊은 사랑과 존경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우리는 끝까지 곁을 지켜드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담긴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손길이 그분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모두 귀담아 듣고 함께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